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현장 복귀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늘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가양동에서 SUV 차량이 앞선 차량과 추돌한 뒤 5m 아래로 떨어져 5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군산항에서는 3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도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지역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당내 공천 갈등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인사들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처음으로 현역 의원 4명의 본선 행이 좌절됐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 제표 결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연계돼 두 사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데드라인 바로 오늘입니다. 병원 분위기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까? 네, 정부가 통보한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의 전공의들은 740명으로 전체 의사 중 절반을 차지하지만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건국대 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세브란스, 아산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나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예비 인턴들까지 대거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인턴은 합격했는데 단체로 그냥 포기서를 쓴 상태예요. 복귀 시점에 하루도 남기지 않은 지금 의료계와 환자들 모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아오는 의사들이 아직까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정부는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교육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하면서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전공의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순간에도 환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이송될 병원을 정하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지난해보다 74%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오늘 전공의 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업무 복귀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경찰에 고발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단체 행동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검사하는 거, 검사 받고 이런 걸 이렇게 전공의들이 우리는데 교수님실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사는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업무 복귀 명령 전달에 나섰습니다.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경찰 5명을 대동하고 보건복지부가 찾아갔었나 봐요. 경찰을 대동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들어서 확인한 사실. 정부는 명령서 방문 전달 외에도 경찰 수사 카드를 통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고발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복귀자 명단을 추린 뒤 다음 달 4일부터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 여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루겠다고 통보하자 국민의힘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걸 예상하고 민주당이 재표결을 공천 시점까지 늦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비율을 최소화하자 민주당의 전략이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만 다 합쳐도 안 되는 구조인데 어쨌거나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세 조정만 담은 선거구 획정 최종 협상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쌍특검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협상이 원내대표 간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각에선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법 반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서울 가양동에서 SUV 차량이 앞선 차량과 추돌한 뒤 5m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5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군산항에서는 3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뒤집힌 SUV 차량에서 부상자를 끌어내 들것으로 옮깁니다. 담벼락 위 부서진 안전펜스에도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가양동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앞선 차를 추돌한 뒤 5m 담벼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전북 군산항에서 3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해 30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화물 검수를 위해 선박에 놓인 임시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와 함께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불타오르는 차량에서 크고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가자동에서 승용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다량의 라이터 가스가 폭발하면서 트렁크와 지붕이 날아간 건데 운전자는 차를 버려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가에 있는 차들이 추가 피해서 차들하고 빌라, 유리창인가 파손됐다고 하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를 통해 운전자를 찾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째 불타고 있는데 피해 면적이 점점 더 늘어 서울 면적의 3배 넘게 확산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인근 마을에 있는 주택 4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하늘에 뿌연 연기로 자욱한 구름이 가득 차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 끝에는 시뻘건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는 황폐화돼 건물과 자동차 모두 형체만 남았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텍사스 역사상 2번째로 큰 불로 기록됐습니다. Wind was coming straight out of the north and made just this massive wall of fire moving across the landscape. 지금까지 서울의 3배 면적 넘게 산불이 확산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바람과 낮은 습도 등 화재가 확산하기 좋은 기상 조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며칠간 기상 환경이 나아져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The conditions for wildfires have decreased a lot for today after the cold front has moved through. We're getting a surge of relative humidities and those are rising up. The winds are off. 지금까지 주택 40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로 멈췄던 핵무기 해체 공장도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올해 81살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이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검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젊은 사람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백악관을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자들을 만나서는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악관 주치의는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1세, 역대 최고령 현직 대통령이며 올해 대선에도 출마하면서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했던 특검마저 보고서에서 기억력이 제한적이라고 명시하면서 고령 문제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82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정계 은퇴를 예고하면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One of life's most underappreciated talents is to know when it's time to move on to life's next chapter.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자신보다 4살밖에 적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Well, a couple things. Number one, you got to take a look at the other guy. He's about as old as I am, but he can't remember his wife's name. Yeah. 바이든 대통령은 정기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백악관은 잠시 후 그 요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27개월 만에 6만 달러, 우리 돈 6,800만 원 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며 매도와 매수 물량이 몰렸고 코인베이스의 매매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하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동료 시민의 일상 속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여러 총선 공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입 인재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토크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엽니다. 오늘 행사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데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진료과의 의료사고 발생 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사우나에서 사물함 열쇠를 갖고 있지 않고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우나 19곳을 돌며 3,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남성이 사우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남성. 손에는 들어갈 땐 보이지 않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사우나 손님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담아 유유히 사라지는 30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수원과 시흥 등 경기도 일대 사우나 19곳을 돌며 3,6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훔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8천만 원어치 명품 가방과 최신 휴대전화를 사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손님이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있기 귀찮아 이렇게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손쉽게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사우나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개인별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피의자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에 손을 댔습니다.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에 가중 처벌을 더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단순 번역 업무를 하면 월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요즘 이런 광고가 많은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현지에서 감금을 당하고 불법 행위를 강요받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경찰이 들이닥친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사무실입니다. 모니터와 책상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남아 국가에 취업한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관련 업무 등을 강요받은 현장입니다. 들어가면은 교도소처럼 돼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뭐 지키고 있고 아예 못 나가게 벽도 엄청 높게 돼 있고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외 낯선 땅까지 이들을 유인한 미끼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구인 광고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구인 구직 게시물이 쉽게 확인됐는데 단순한 타자 능력만 있다면 월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합니다. 취재진도 직접 관련 게시물 중 한 곳에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이 5분이 채 안 돼서 답장이 올 만큼 쉽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구직자들은 여권을 뺏기고 폭행과 협박,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4명에 그치던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94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1월 한 달에만 38명에 달했습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태국을 거쳐 간다는 점을 고려해 태국 북부 검문소 2곳에 다음 달부터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과외부로 만나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유정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면서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온 정유정이 다른 수용자 뒤에 숨어 호송차에 오릅니다.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자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일부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할아버지에겐 경찰 압수수색 전에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타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정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미리 A4 용지에 써온 입장문을 꺼내들고 울먹거리며 낭독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죗값을 치르고 반성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넘겨짚기엔 좀 부적절하겠죠. 반성 같은 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공중위생과 밀접한 상수도 장비는 정부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48곳이 상수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미인증 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상수도관입니다. 수도관 중간 이음매 부분에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금속 상수도관의 부식을 막는 부식 억제 장치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정부의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입니다. 전국 지자체 48곳에서 이런 미인증 장치를 상수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불법 부식 억제 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수도에는 KC 인증뿐만 아니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을 따지는 CP 인증까지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KC 인증만 받은 제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취재진이 KC 인증만 받은 제품의 규격서를 확인해 보니 지자체 상수도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상수도 관계자는 구매 당시 조달청 사이트에는 상수도 이음관 분야에서 CP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으로 소개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미인증 장비를 판매한 업체 3곳을 파악해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꼼꼼히 확인해 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겠다면서도 수도관 예산 문제로 당장 수도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복희 씨가 콘서트로 다음 달 23일 팬들과 만납니다. 윤복희 씨의 70년 인생을 담은 콘서트에서 가요 메들리와 뮤지컬 넘버를 통해 관객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1946년생인 윤복희 씨는 5살의 나이에 코미디언인 아버지 손에 이끌려 데뷔했습니다. 1963년 워커힐 극장 개관 무대에 초청된 루이 암스트롱 앞에서 모창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1967년 국내 연예인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착용해 당시 패션 신드롬을 일으켰죠. 이번 공연에선 한국 재즈 1세대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이 이끄는 이정식 밴드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네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시범 경기 첫 경기부터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오타니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화이트삭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1안타가 바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 선보인 홈런이 됐습니다. 오타니는 이번 겨울 다저스와 역대 MLB 최고액인 7억 달러, 약 9,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큰 화제가 됐죠. 다음 달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4 MLB 정규리그 개막전 서울 시리즈에서 다저스 공식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 야구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을 받은 영국 캐서린 미들턴 왕세자빈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복부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했던 왕세자빈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윌리엄 왕세자가 최근 공식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자 영국 왕실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윌리엄 왕세자는 부인의 수술 뒤 대외 활동을 멈췄다가 아버지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공무를 재개하는 시점에 돌연 일정을 취소하자 의혹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왕실은 왕세자빈이 계속 잘 지낸다고 전했지만 SNS에서는 추측성 음모론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친문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갔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근길 저녁 인사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출마하려던 서울 중성동구갑에 민주당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새를 과시하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겁니다. 성동구민 무시하는 공천 무효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과 송갑석, 윤영찬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지원 사격했습니다. 총선 승리에 대한 조그만 의지라도 있다면 임종석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대표적 민주당 약세 지역이라며 당이 유권자 지형과 현재 정서를 고려한 게 맞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최고위에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최후 통첩도 날리며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화에 있어선 반발이 필연적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출마를 요청했던 서울 송파갑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는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는 거냐며 탈당 인사들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이 대표는 1년 전에 정해진 규칙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 운영에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며 탈당 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또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이라며 명문 정당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춰 단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구태의연한 기득권 지키기라고 평가하고 후유증이나 혼란은 더 크다면서 언론이 민주당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을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위한 정당의 일상적 활동이라며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은 충분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물갈이 되느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현역 18명 중 12명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3선 이상 중진 탈락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현역 불패였습니다. 2차 경선 지역구 24곳 중 현역 의원이 참여한 곳은 18곳으로 모두 보수 텃밭 영남권입니다. 이 가운데 12곳에서 현역이 승리했습니다.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그러니까 공을 들여가지고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리턴 매치에선 김 의원이 박 전 시장에 승리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는 이번에도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대구 수성구갑의 5선 주호영 의원과 대구 서구의 3선 김상훈 의원, 부산 진구을의 3선 이현승 의원 등 중진 전원이 본선으로 직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등 용산 출신이 대부분 탈락한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김민수 대변인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을 확정지으면서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공천 현역 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초선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수도권까지 합하면 총 4명의 초선 의원이 탈락했는데요. 상대 후보들은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현역 교체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영남권에선 3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먼저 부산 수영구에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초선 전복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현역 의원님들과의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라는. 부산 연제구에선 재선 의원을 했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선 초선 김용판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패배했습니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현역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과 결선까지 치른 끝에 서울 양천갑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뵙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역을 꺾은 인물들은 모두 앞서 선출직을 맡은 경험이 있거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무조건 현역 교체가 답이 아니라며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어 민주당처럼 권력자가 마음대로 숙청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를 선정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부 서영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친이재명, 친문재인 이 계파 갈등이 민주당에서 심각하잖아요. 이 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탁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4일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명문 정당을 언급하며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 등 몇몇 인사의 공천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은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으로선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신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네, 말씀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탁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 있습니까? 네, 친문계의 공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내면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친문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당 탈당을 할 가능성 보이는 상황입니까? 네, 오선 중진의 서른 의원은 어제 40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면서 이재명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윤상문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진보당과의 단일화로 공천에서 배제된 울산 북구 이상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면서 현재까지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민주당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탈당자가 최대 10명까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계파 갈등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임 실장의 어떤 탈당 가능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당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소속이나 제3지대 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표가 분산될 때 당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번 공천 파동에서 친문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만큼 오는 8월 전당대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출신의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오늘 방송되는 MBN 유튜브 지하세계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관련 전망을 밝혔습니다. 총선 그래 좋아. 내가 출마 안 할게. 대신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 이후에 또 대선 후보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싸움의 계기들이. 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확인했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잘 지금 탈락을 안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 중에서 초선 의원들만 이번에 탈락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전복민, 이주환, 대구 김용판 의원과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까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의원 4명 모두 초선이었습니다. 이 현역 불패가 깨진 건 맞지만 중진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건데요. 5선의 주호영, 4선의 김기현 의원 등은 다선 감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보다 잡음은 적지만 친윤과 중진들의 희생이 부족하고 신인에게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저출산 쇼크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명선을 유지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올해 연간 출산율도 0.6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가 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를 돌아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간신히 합계 출산율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합니다. 8년 사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8명에 비해선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면서 지난해 인구는 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도 줄었지만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0.6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아마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올라갔으면.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6세로 늦은 결혼과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 출산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주거와 사교육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고 있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눈치 때문에 마음껏 쓰지 못하는 직장 문화도 큰 장애물입니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쿠팡이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따라 유통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일궈냈지만 쿠팡 직원 과로사 등 근로 이슈는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빠르고 편한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쿠팡은 물류망 구축에만 6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70%인 182개 시군구가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른바 쿠세권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30개 지역 100여 곳에 지은 물류센터 규모는 축구장 500개 크기에 달합니다.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인 쿠팡은 2022년 3분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연간 실적에서 처음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20% 늘어나며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소매에서 이커머스로 소매의 핵심이 변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물류센터 구축 그리고 직접 배송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유효했다고. 다만 직원 과로사와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와 테무, 또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추격에 따른 경쟁도 치열합니다. 화려한 실적과 달리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릴 캐시카우가 제한적이란 평가 속에 이를 해소할 신사업 모색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분양 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발생한 분양 임대보증 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보다 4건이 늘었는데요.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견건설업체,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3년 4분기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이 위험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형상 등 이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 관행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 오래 머물면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녹이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복슬복슬 양털 같은 친환경 원단의 소파가 바쁜 일상에 지친 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동물성 소재 대신 천연 해조류와 식물성 섬유로 만든 비건 매트리스는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좀 있으면 이사를 갈 예정이어가지고 집에서는 일단 가장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집을 꾸미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We mixed plastic with wood to make plastic better, to make plastic warmer and more human.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식탁과 거울, 눈사람을 닮은 조명 등 집안 곳곳에 자연적인 요소를 더해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꽃무늬 소파 등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화사하면서도 편안한 가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장 특색 있는 공간과 제품을 선보인 10개 브랜드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4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서는 휴식이라는 집의 본질에 집중한 다양한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현명한 발걸음을 해보인 강아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자 구조 요청을 위해서 나선 거였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아지가 현관문 밖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고는 지난 24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려인과 이동 중 교통사고가 나자 놀란 강아지는 열린 창문을 통해 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주변으로 이동할 텐데 이 강아지는 사고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강아지 타가소로 곧장 갔는데요. 남다른 강아지의 태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강아지라는 극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예전과 달라진 게 참 많죠. 이맘때쯤 열려야 할 눈썰매 경주 또한 취소됐다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동부에서 가장 긴 썰매개 경주가 취소됐습니다. 당초 3월 2일 미 북동부 메인주 북부도시 포트 켄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개 썰매 행사. 눈 부족 사태로 매년 열리던 이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지난 2월까지 내린 눈이 이 지역 평균 적설량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는데요. 겨울에 맞지 않는 따뜻한 날씨에 폭우까지 예상돼 주최 측은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일상 곳곳에 파고드는 모습이네요. 대만 여행하면 풍등 달리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밤하늘에 날아가는 풍등은 참 아름답지만 불이 꺼지면 떨어지는 풍등은 처치곤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손수 치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풍등.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날려보낸 풍등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대만 학생들이 풍등을 치우는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풍등 축제가 열리는 2주 동안 160kg 이상의 쓰레기가 수거됐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5년이나 된 풍등을 발견하기도 한답니다. 아름다운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와 함께 치우는 의미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충청권 남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오늘은 공기도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3일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3도, 부산은 7.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 광주와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호남과 제주에, 토요일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3일절인 내일 아침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